내일이면 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2021년도 오늘 단 하루밖에 또 남지가 않았는데요. 자, 지난 1년 동안 제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다양한 이슈들, 사실 이게 또 제주의 콘텐츠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분과 함께 2021년의 제주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때 언론계에 종사했다가 지금은 유사 언론인으로 분류가 돼서 열심히 팟캐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고재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년에 검은 호랑이 범이 내려오는데 저는 범은 아니고 말입니다. 평범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농수축 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KBS 제주의 안서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이라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직원이라서 네. KBS의 보도국을 또 이끌어가는 또 멋진 기자라서 이 자리에 모셨고 또 오늘 도의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서 제가 뭘 이끌어갑니까? 네, 저가 이끌어 오늘 갔거든요. 저를 이끌어가시죠.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 한 해 세 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을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제가 제도권 언론에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좀 약간 비제도권 팟캐스트 제작을 위해서 좀 다양한 일을 좀 벌여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주의 언론을 좀 씹어먹겠다는 각오로 좀 판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올해는 이제 씨를 뿌린 해, 이제 새해는 이제 수확을 하는 오. 해, 예,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의원님은 저는요, 그 있잖아요. 아니 벌써 해가 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니 벌써 해가 떴다니요. 아니 근데 저는 2021년이 벌써 마지막인가? 아니 벌써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농수축 경제위원회 7월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떤 보면 농수축 경제 1년을 온전히 채운 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이는 만큼 좀 세게 지리한 이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세인 기자한테는 올 한 해. 올 한 해 뭐 계속 일집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선배님이 또 나가셔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왜 이랬어요? 또 동기부여까지 네, 주셨네요. 훈훈하군요 여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한 게 없었던 nothing special. 네. 그러니까 소사소난했던 그런 한 해였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저는 제주는 다살아났다라고 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오늘 첫 문을 열 이슈 뭐가 있을까요? 제주 도민들로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자연재해함이 역시 태풍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는 좀 굉장히 특별한 자연재해가 있었죠. 지난 14일에 이제 오후 5시 좀 넘어서 서남쪽 거의 마라도 근방에서 이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거든요. 좀 일을 하려고 좀 집에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층간소음이 있어요.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딱 뭐 있는데 갑자기 뭐 쿵쿵쿵쿵 소리가 나길래 근데 이 좀 약간 보통의 울리는 소리와는 좀 약간 뭔가 다른 게 야 이게 그거구나. 한 몇 초 있다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피를 해야지 대피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순간 이제 진동이 딱 멈추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도민들께서 실제로 몸으로 뭔가를 이걸 체감했기 때문에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뭐 여진이라고 하죠. 여진이 이제 한 뭐 거의 뭐 10번 이상 지금 발생했고 어쨌든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의원님도 느끼셨어요? 일단 저는 그날 의회에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우리 연구위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가 드드드 하고 건물이 흘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이게 둔한 건지 다 얘기 끝나고 약 아까 금방 건물이 흔들고 소리가 나지 않으니?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대피하고 맞아요. 똑똑하면서 대피하시라고. 근데 제가 어딜 대피하겠습니까? 예, 괜찮다. 엘리베이터 타는 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 저는 그런 한계를 부딪히면서 내가 대피할 수 있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하루였고요. 근데 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도민들의 경각심이 좀 있었던 제주도도 이렇게 크게 몸으로 느끼는 지진이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조금 또 깨알 자랑해도 될까요? 이게 이번 3차 추경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지진에서 안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들 내진 보강 43억 원을 했다라는 깨알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추경으로. 예, 추경으로. 예. 큰일 나셨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지진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걸 맞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보도국에서도 실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맨날 태풍 특보만 해봤지 그 지진 특보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제주에서 지진은 처음이라서. 네, 지진은 처음이라 저희도 다 같이 근데 저희는 막 놀란 것도 있지만 우리 이거 보도해야 되는데 5시가 지나고 맞아, 7시 맞아, 뉴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다행인 거는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되게 제보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흔들리는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캡처를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가지고 맞아요, 저희로 맞아요. 보내주시고 이제 이런 걸로 일단 7시 나가고 네. 또 9시는 현장 소화하고 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아스팔트가 갈라진 거. 갈라진 네, 거예요. 갈라진 거 그 사진이 많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도 이제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모슬포 해안도로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게 맞나 해서 이제 저희는 서귀포시에 이제 확인을 해봤죠. 실제 이게 피해 접수된 거 있는지. 근데 없다고 하고 아무리 봐도 뭔가 제주스럽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팩트 체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걸렀는데 그러니까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싫은 데가 있어서 그래서 좀 도민분들이 좀 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랑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네. 가짜 뉴스가 또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좀 약간 보강돼야 될 게 뭐냐면 저희 꼬맹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을 겪고 나니까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개매이 저도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모든 각급 교육청이 다 터가지고 생존 수영을 가르쳤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론 각급 학교에서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재난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이게 실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진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뭐 가스를 어떻게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어떻게 내리고 책상 아래를 어떻게 들어가고 가까운 대피소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아마 분명히 세팅된 게 다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리 의원님은 올 한 해 제주 사회면을 좀 달군 뉴스 중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예. 네, 이렇게까지 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안 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좀 풀었다가 또 사회적 거리를 또 강화를 했다가 이런 와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다. 우리 그 타도시랑 좀 구별되는 게 우리 제주는 그 5인 미만 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80% 이제 네. 85%인가 이렇게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부분에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주도는 제주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이유도 이런 게 산업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교육적인 강사적인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봄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하자면 요양원이나 어느 기관의 거주시설에 확진자가 나오면 코호트 격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신문상에 코호트 격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2주간 일단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가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거기 사회복지사들도 요양보호사도 가정이 있는데 2주를 집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더한 건 또 2주 후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다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혹시 모를까봐 다시 2주가 격리돼요. 다른 데서. 그럼 4주를 집에 못 가는 상황들이 코호트 격리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야 나중에 이러한 재난적인 상황에도 좀 적응이 되고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코로나19가 참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제발 독립해라. 나가서 좀 살아라. 네, 내년에는 부디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안세영 기자는 어떤 이슈가 떠올라요? 올해 좀
슬픈 얘기인데 그 4월에 제대 입구 앞에서 그 사거리 쪽에서 화물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빠뜨리고 갈 수 없는 큰 사고 같은데 이 사고로 인해서 그 516 도로에서 내리막길에 이제 화물차가 내려오다가 버스와 이제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덮치면서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걸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지금 다쳤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사고 이후에 그 화물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고 5년형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피해자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더 억울하죠. 근데 그게 지금 최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금고를 줄 수 있는 교통사고일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와 뭐 경찰은 여기 이제 도로에 대한 거를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화물차 이제 진입하는 것도 막고 그다음에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 개선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그 허지영 기자가 그 이후에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아예 건강하고 멀쩡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미안함도 있고 또 이게 잊혀져 간다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속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이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주의 도로 구조가 이 많은 적재를 한 화물차들이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육지의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되게 고도도 높낮이가 있고 이 길 자체도 뭐 직선 도로보다는 좀 구불구불한 게 많은데 사실은 어떻게 좀 물류라는 게 보면은 사실 이쪽 지형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은 아마 제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분들이 네. 그 516 도로로 오지 않게끔 내비게이션에 아예 그런 거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네, 네. 제주도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개선이 다른 되고 길로 안내하는. 네, 내비게이션 회사 자체에서 이제 다른 길로 좀 안내할 수 있게끔 그런 개선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록도로와 그 전백도로 그쪽도 네. 제한 속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때보다는. 50km가 됐죠. 50. 네. 네, 50. 그러고 보면 사회면에서는 이렇게 다 암울한 그런 사건 사고들로만 얼룩진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 내년에는 좀 사회면에서도 좀 훈훈한 소식들이 네.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이슈로 가볼게요. 아, 정치. 사실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동 사업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등봉 사업이 좀 약간 옮겨붙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오등봉 공원 사업이 좀 약간 이게 또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약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비슷해요. 공공용지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실 이제 제주시는 그런 설명을 하죠. 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8.91%의 수익만 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수익 비율만 정해져 있지 수익 액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분양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총액은 이게 뭐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언제까지 뭐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시가 협조를 한다. 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귀책 사유는 행정이 책임을 진다.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땐 야 저런 걸 꼭 넣어야 돼? 라고 보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논란이 컸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주도의회가 공유재산 그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아직 처분을 이제 그 하지 않았죠. 심의를 보류를 했죠.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지금 소송이 지금 제기된 관계로 일단은 지금은 잠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충분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떠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 민간 특례와 관련한 것들이 처음 출발하게 된 게 1999년인가 대법원 판례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적 재산에 대한 것들을 공공으로 묶어놓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하기 시작한 게 민간 특례인데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280명의 공익 그 소송단들이 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으로 민간 특례와 관련한 것들 샘플링으로 좀 조사를 하니까 지금 의회 입장도
이게 정치권도 그렇고 이게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이죠. 기부 체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2번이나 의회에서 지금 상정 보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어떤 부분 제주도민의 그 삶의 질이라든가 우리가 공원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의회에서도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원 개발 사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데이터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1,000만 원을 훨씬 훌쩍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브랜드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1,400세대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오등분 공원에 조성되는 이 아파트의 영향으로 나머지 제주시 전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게 좀 약간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 뭔가가 생기면 이게 좀 약간 주변에 압력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점 지금 갈수록 청년들도 그렇고 중장년층들도 그렇고 자기 집 하나 갖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좀 그런 부작용도 좀 약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그냥 도시공원 그 일몰제에 너무 닥쳐가지고 맞아요. 행정이 무리하게 이게 좀 차근차근 했으면은 이런 탈이 없을 텐데 그런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신뢰성이 없는 거죠. 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예. 훅 지나가 버리고 그걸 이제 저희가 다 취재를 하면서 다시 검증을 하고 뭐 의원님들도 애써주고 계시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일몰제를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걸 좀 미루고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어쨌든 지금 뭐 공익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영 기자 또 어떤 이슈 뽑아오셨나요? 이 공항이 이제 어쨌든 가장 큰 제주의 갈등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월 달에 도민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렇죠.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좀 마련을 해서 이걸 결론을 내보자, 매듭을 지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도민들은 뭐 찬성보다는 반대가 높았고 성산읍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긴 했죠.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는 거라고 이제 도민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 전 지사님께서는 참고용이다. 네, 이건 참고용이었고 또 주민분들이 또 이 찬성이 우월하게 높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결국에는 이제 추진 입장을 밝혔죠. 근데 국토부는 또 그러면 이거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겠다 해가지고 환경부에 넘겼는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반려를 시켰잖아요. 반려를 시킨 이유가 이제 숨골이라든지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충분히 이제 반려시킬 수 있을 만한 이유였고, 근데 이제 도민들은 그러면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국토부는 이제 다시 그걸 보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용역을 맡긴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네. 일단 예산은 들어가 있죠.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425억 원이 네.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갔는데 예산이 사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지사가 이제 뭐 대권 출마를 위해서 도전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이 이거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역의 새 국회의원이 역할을 나름대로 해보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엉뚱하게 정석 비행장을 그러면 우리 저 제2공항 대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데 와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쑥 들어가고 결국 그 얼마 전에 그 김부겸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지역에서 뭔가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정부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 뭔가 받은 게 없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는 그냥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이거 네. 구조적으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국가가 지방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데 지방의 뜻이 위로 올라가신 원지사께서가 우리는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한 게 가장 팩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한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라는 게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그럼 이 공항은 해야 되는 거네? 라는 게 되고 근데 이제까지 우리 여론은 이 공항을 반대가 더 많았는데 또 이런 얘기가 돼서 이게 다시 원점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다음 민선 8기하고 대통령에게 다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뭐 했지? 그냥 우리 도민들만 서로 갈등으로 서로게 막 피켓 쓰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돼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수년간 제주 맞아요. 도민사회를 네. 짓눌렀던 현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이 높을 거예요. 어쨌든 내년에는 네. 이 문제가 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의원님 어떤 정치 이슈가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의정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올해만큼 이렇게 공기관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까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이 나온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뭐 개발공사에서 뭐 어쨌든 삼다수 횡령. 그리고 컨벤션 센터에서 뭐 쪼개기에서 특정 업체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정 업무 보고를 강하게 뭐 한 번 한 게 아니고 뭐 두세 번씩 맞아요. 이렇게 하기도 네. 했고 감사위원회 얘기도 됐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 경찰 조사받아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도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13개 출자 출연 기관이 있거든요. 뭐 17개 도시로 하시면 16번째예요. 근데 기관장 연봉이 1억 1,600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7개 도시 한 4위 됩니다. 출자 출연 기관의 숫자에 비해서 되게 연봉이 높은데 그러게 되면 더더욱 책임감을 갖고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걸 출자 출연 기관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무슨 뭐 특정 업체 그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도 우리 지방계약법에 계약과 관련한 것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 절차를.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계약법에 의해서 준용을 하되 고쳤어요. 뭐 어떤 거는 사장이 득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서 사장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사회에 통과를 했는데 이사회에 우리 도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거를 미리 예방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안이하게 진행돼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어떤 부분 연구 용역만 해서는 안 된다. 그쵸. 실질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획기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윤리 경영이라든가 조직의 평등성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것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새해에는 이런 좀 부조리한 소식들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자, 지역 경기 참 많이 코로나19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관련 이슈들이 또 있잖아요. 저는 그 지역 경제하고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탐나는 전. 네, 탐나는 전. 우리 하도 힘들어서요. 우리 의회에 있는 주무관이 탐나는 전 이름을 좀 바꿨어요. 땀나는 전이라고. 어쨌든 흥행에는 성공한 거잖아요. 예,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와 관련한 얘기가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저도 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예치금 우리가 10% 할인을 하고 있는 예치금이라든가 충전금들이 은행 대회사 통장 명의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점점 국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예치금과 관련해서 80%, 60%, 40%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도비의 가중이라든가 그리고 작년이 200억, 올해 1,500억, 내년이 2,000억, 3,700원이 원래 총 발행액이 스타트였거든요. 근데 벌써 올해 3,700억이 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선순환에 대한 부분 큰 기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것들이 좀 이것도 좀 급하게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상생의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탐난전을 계속 취재하고 했어도 이게 충당금 예치금이 대행사한테 들어가서 그 이자 수익 있잖아요. 이자 수익이 다 대행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근데 또 지적해 주신 게 타 시도는 그러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새는 돈을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3,000억이다 그러면 3,000억이 다 충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한꺼번에 3,000억을 쓰지는 않거든요. 충전을 해놓지만 내가 100만 원 충전해놓지만 한 30만 원 쓰고 70만 원 거기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돈들이 지금 은행 대행사 통장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와 관련한 이자 발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4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지자체 명의로 할 수 있게끔 아마 이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탐나는 전이 굿머니, 착한 돈, 지역 경제를 살리는 좀 약간 착한 역할이라면 제주 도민들 그리고 제주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나쁜 돈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는 좀 진행 중이에요. 제주 카로텔 같은 경우에 지금
매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매각을 하는 게 그냥 호텔을 계속 받아서 운영할 그런 업체가 아니고 아마 부동산 개발 회사인 것으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300명 가까운 분들의 고용이 지금 사실상 담보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좀 끝났습니다만 이제 그 우리 신화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지노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줄면서 좀 되게 한 2번 정도인가 희망 퇴직을 받으면서 굉장히 노동자들이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와, 관광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전제로 한 산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같이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팬데믹이 오면은 이게 훅 그냥 좀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경제로서의 기반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관광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자본들이야 자기네들이 손해 보면 빠지면 그만이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정말 생명이 목숨줄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배드머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사려고 하는 곳이 부동산 자산운용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상복합을 지은다고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노조에서도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고용 승계만 이루어지면 맞아요. 예,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주지 못하는 그런 대기업들의 생각이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너무 우울한 이야기들만 했던 것 같아요. 우울한가요? 좀 분위기를 바꿔봐서 개인적으로 세 분은 어떤 때가 오늘 올해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유는? 원래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사람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 저는 이 순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언 많이 네. 나시네. 저의 최고의 순간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나름요 그 제주특별자치도 도대표 선수입니다. 파크골프라고 예,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간만에 서귀포 그 어울림 체육대회에 격려차 갔다가 이제 제가 선수인 걸 아신 분이 2인 1조 하는데 한 분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선수로 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야, 알겠습니다. 그럼 하죠. 근데 부담은 많이 됐습니다. 채를 놓은 지가 지금 한 3년 6개월이 넘어서. 근데 파트너 되신 분이 한 80이 넘으신 어르신이랑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민폐를 끼치면 어떠나 했는데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2인 1조 금메달. 우리 안소영 기자는요? 저는 뭐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국회를 취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그 4.3 특별법 개정할 때, 개정안이 이제 통과될 때, 그때 이제 국회 현장에 유족회 분들이랑 또 다른 관계자분들, 뭐 평화재단이나 그분들하고 이제 함께 있었는데, 그때 되게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뭐 제주도민도 아니고 육지에서 와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았으니까 이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이라는 그 액수가 절대 이게 성에 차지 않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그게 딱 결정이 됐을 때 되게 울컥했어요. 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도 되게 영광이었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면 어쨌든 희생자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상속의 개념으로 갈 텐데 상속을 하려면은 이 혼인신고나 출생자나 이런 관계들이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인정이 되는 특례가 결국에 국회 통과되기 전에 빠졌어요. 법사위에서. 삭제가 됐죠. 맞아요. 네. 그게 삭제가 되면서 이제 또다시 또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또 취재를 열심히 해야겠다. 최고의 순간은 그렇게 하기로? 최근 가장 생각났던 게 아니, 원래 저 멘트를 유도하기 위한 거였어요. 제주 도민들에게는 아마 이 예, 소식이 예, 정말 큰 제일 최고의 순간이죠. 맞아. 예.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99년도였죠. 1999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초선 국회의원일 때 이 4.3 특별법을 어쨌든 처음 발의해서 제정을 했고 이게 어쨌든 2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희생자 보상 관련된 부분이 요번에 아마 이제 다시 부분 개정이 딱 됐는데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물론 그 중간에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될 것은 반드시 되고야 마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도민한 사람으로 뿌듯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역사라는 게 하나의 큰 산을 넣으면 이제 작은 봉우리도 몇 개씩 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면은 아마 정치권도 좀 요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뉴스로는 전하지 못했지만 혹시 뭐 세 분이 들려주고 싶은 미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에 대한 요즘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모 커피숍 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 컵을 이제 모두 종이컵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제주대학교에서도 이제 뭐 플라스틱 컵 없애기 이런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이게 좀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좀 많이 도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주시면 될 거 아닌가요? 두 분. 네, 저는 유사 언론이라서 못하고요. 근데 저희가 제도권 열심히 언론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셔야죠. 네. 또 이게 얘기가 안 되었지만 밑반찬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밑반찬 해주는데 도시락통에 이렇게 담아서 이게 주고 그럼 그 빈통을 다시 가져오고 하는데요. 그 빈통에 그 어르신들이 쪽지들이 있어요. 네, 정말 그 글이 좀 틀린 쪽지들을. 근데 제가 맞아요. 그 자원봉사의 날 가서 그 쪽지가 영상에 올라오는 거 보고 진짜 울컥했거든요. 근데 정말 맞아, 고맙다. 맞아. 네, 근데 우리가 이게 홍보가 되고 좀 맞아요. 또 텔레비전도 나오고 KBS 화이팅 과제를 하나씩 이렇게. 이런 미담들이 조금 더 나오면 지금 우리가 우울했던 얘기들이 맞아요. 네. 맞아 우리는 아직 희망 있고 맞아요.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네, 저도 좀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아까 그 제대 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 학생이 이제 피가 모자랐던 거예요. 긴급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SNS에 좀 지정 헌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삽시간에 이제 공유가 된 거예요. 이게 맞아, 저희 맞아, 이제 맞아. 보도국 방에도 단톡방에도 이제 공유가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혈액원이랑 가까워서 AB형인 분들이 또 많이 없어서 제가 마침 AB형이라서 가서 이제 헌혈을 했는데 딱 가서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헌혈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을 하면서 갔더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 학생들 다 와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중간에 잠깐 나간다고 연차를 써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이게 지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 100명이 넘는 분들이 헌혈을 그 친구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얼굴도 본 적 없는 친구인데 이 안타까운 사고에 도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모이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좀 울컥했죠. 안 기자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자기 자랑 조금 하시네요. 잘 못 쳐가지고. 아니, 앞에서 막 그렇게 걱정스러운 또 막 슬픈 얘기들만 했다가 이런 얘기들 들으니까 사실 이 얘기들만 그냥 방송 프로그램 시간을 딱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너무 방송 좋네요. 한번 만들으세요 KBS. 그러니까 네, 역시 미담이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서로에게 따뜻하고 또 힘이 되는 말 이렇게 전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